이번 시간에는 8.8절 절연 보겠습니다. 8.8.1절 일반사항 강화 절연을 포함해 보호수단으로 사용되는 절연에만 시험을 수행한다. means of protection, 보호수단, 절연을 위해서 사용한 보호수단에만 적용을 한다. 부품이 4.8절에 적합한 경우, 인증품인 경우 그 얘기가 되겠죠. 부품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절연은 시험에서 제외한다. 부품 단계에서 인증 당시에 이런 절연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확인된 부분은 따로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절연협조에 대한 950 368-1의 요구사항 및 시험에 적합한 경우 조작자 보호수단을 구성하는 절연은 8.8절의 시험에서 제외한다. 601-1이 이제 환자에 대한 시험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규격을 이제 인용해서 하진 않죠. 환자 안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조작자에 대해서는 타 규격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규격에서, 그러니까 950-1이나 368-1에서 확인한 내용은 조작자 보호수단에 한해서 인정한다. 따로 더 추가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8.2절 고체 절연물 또는 얇은 방막 재료의 두께. 이제 고체 절연물은 이제 단일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고형물 형태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사출물 형태로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얇은 방막 같은 경우는 필름 형태로 절연 재질이 많이 되어 있어요. 71V를 초과하는 첨도 동작 전압의 보조 절연 또는 강화 절연을 구성하는 고체 절연물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전압이 높으면 보조 절연, 강화 절연 만족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A. 절연물의 두께가 0.4mm 이상이어야 한다. 0.4T면은 이제 시트죠. 절연 시트. 그래서 절연 시트로 보통 절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SMPS 같은 경우도 밑바닥이나 이런 데 이제 절연 시트를 대놓습니다. 외장하고 절연을 하기 위해서. B. 외장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정상 사용 시 마모 또는 사용이 되지 않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적어도 2층의 재료, 각 층은 적절한 내전압 시험에 통과할 것. 외장 부분을 구성을 하면 환자나 조작자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만지기 때문에 마모 현상이나 변형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절연이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은 이제 정상 사용 시에 마모나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2층 절연 재질을 써서 각 층이 요구되는 내전압 시험에 통과하면 절연 재질로 오케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다음에 한 층을 더해서 3개 층으로 또 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2개 층을 합쳐서 내전압 시험을 했을 때 요구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1층 또는 2층에 대한 적절한 내전압 시험에서 보조 절연은 1개의 보호수단에 대한 시험이며 강화 절연은 2개의 보호수단에 대한 시험이다. 보조 절연은 이제 하나죠. 1MOP가 되는 거고 강화 절연은 2MOP가 되는 거예요. 환자면 2MOPP가 되는 거고 조작자면 이제 2MOOP가 되는 거고요. 절연 다이어그램을 좀 하나 보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절연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SMP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 부분은. 그리고 뒤에는 이제 12V DC 받아서 환자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제 의료기기일 수도 있고 조작자가 관련된 의료기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환자든 조작자든 간에 이제 접근 가능한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절연 측면에서는 확인하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구조 검토하면은 바로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은. 문제는 SMPS 밖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 다 구조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경우가 조금 절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연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요 C번이 특히 그렇습니다. C번. 라이브 뉴트럴의 프라이머리 서킷과 11V DC의 세컨더리 서킷 사이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12V는 저전압이고 사용자든 환자든 어떤 형태로든지 노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노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1, 2차 간의 절연이, 그러니까 C번에 해당되는 절연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C번의 절연 형태를 보면은 2MOPP로 했죠. 이게 뭐 조작자만 쓸지 환자만 쓸지 환자 조작자 같이 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면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절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MOPP로 합니다. 이렇게 2MOOP가 아니고 2MOPP로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절연 다이어그램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절연도 적절히 할 수 있다. 100군데 중에 99군데 절연을 잘 해도 한 군데가 뚫리면 감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절연 다이어그램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비고 1. 기본 절연 또는 71V 이하의 동작 전압에서 가동하는 절연에 대한 절연물 두께의 요구사항은 없다. 예, 기본 절연에 대해서는 따로 없다. 71V 이하나 기본 절연에 대한 절연 두께는 따로 없다. 그러니까 요 C번은 강화 절연에 해당되기 때문에 MOPP도 2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2MOPP 보호수단을 2번 적용했다는 얘기죠. MOPP라는 보호수단을 2번 했다. 그러니까 보통 절연과 보조 절연 또는 뭐 강화 절연 뭐 이렇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고 2. 모든 층의 절연 재료가 동일 재료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다. 예, 뭐 보조 절연이나 보통 절연을 동일 재료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합성은 검사, 두께 측정 및 883절의 뇌전압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뇌전압 시험은 좀 이따 보고요. 권선 사이의 기본 절연, 보조 절연 또는 강화 절연이 필요한 권선 부품에서 다음 배선 구조 중의 하나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 권선 부품을 상기 A 혹은 B 또는 모두 적합한 삽입 절연물에 의해 분리해야 한다. 트랜스포머 구조를 좀 잠깐 보자면 트랜스포머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삼상용도 있고 단상용도 있고, 단상도 이제 리니어 트랜스가 있고 스위치 모드 트랜스가 있고요. 그 리니어 트랜스도 토로이달 타입이 있고 EI 코어형이 있고 상당히 많은 종류의 트랜스포머가 있죠. 근데 특징적인 거는 트랜스포머가 에너지 전환 장치이다 보니 프라이머리 서킷과 세컨더리 서킷의 절연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좀 전에 절연 다이어그램에서도 그 프라이머리 서킷과 세컨더리 서킷의 절연이 중요했었죠. 트랜스포머의 1, 2차에 사용하는 권선들이 절연선이 아니고 이제 에나멜선으로 보통 와인딩을 해요. 예, 뭐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머도 이제 여기 다 1, 2차 와인딩이 감겨져 있는 거고요. 토로이달 타입의 그 트랜스포머도 카퍼 와이어가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절연체가 이제 절연 시트, 절연 테이프이 이제 이렇게 감겨져 있죠. 1, 2차 간에. 1, 2차 간의 절연이 첨예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의 절연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모드 트랜스포머도 한번 보면 이런 이제 스위치 모드 트랜스포머 형상이 보통 이런 식으로 버티컬하게 돼 있기도 하고 이제 수평 납작하게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치 모드 트랜스포머도 있고요. 모든 종류의 트랜스포머들이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1, 2차 간의 절연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첨예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선 사이에 그 와인딩 사이를 말하는 거죠. 기본 절연, 보조 절연, 뭐 강화 절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절연 시트를 대거나 아니면 이제 절연 테이프를 적층을 해서
저전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제 그런데 이거를 아예 그냥 그 카파 컨덕터 동선 자체를 저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전물이 좀 덜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적층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 그림을 보시면 기존 방식, 그러니까 저전되지 않은 에나멜 동선을 써서 트랜스포머를 만든 경우에요. 1차 측 그 권선을 감고 2차 측 권선을 감고 그 사이에 저전 테이프 레이어를 넣고 3겹 이상 넣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이런 배리어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넣고, 이런 구조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이 에나멜 와이어 자체를 아예 그냥 그 3중 절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3번 절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차와 2차 사이에 적층했던 이 레이어를 빼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덮어서 3개 레이어 덮어서 외부하고 절연하는 요 정도? 그죠? 그러면은 여기 마진 테이프라고 해서 공간 띄워놨던 이 부분도 필요가 없겠죠. 그럼 구조가 좀 컴팩트해진다 이거죠. 여기 사이즈가 요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컨벤셔널 타입은 조금 크죠. 적층도 많고 마진도 띄워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3중 절연을 쓰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컴팩트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중 절연선이 이제 이렇게 까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3번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중 절연선을 쓰면 이렇게 컴팩트하게 트랜스포머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컨벤셔널한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뭐 0.4T 이상의 그 절연 시트를 대든지, 아니면 절연 필름을 3개로 이렇게 적층을 하든지, 뭐 마진 테이프를 쓰고 주변을 띄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절연을 하든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아니면 와이어 자체를 절연을 해서, 뭐 3중 절연선이 되겠죠. 그래서 와이어 자체를 절연을 해서 사용을 하든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10번은 용해성 에나멜을 제외하고 상기 A에 적합한 고체 저전물을 가지는 배선, 뭐 3중 절연선이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상기 B의 적합한 다층으로 압출 성형되거나, 뭐 레이어 뭐 2레이어 3레이어 뭐 해서 내전압 시험하고 하는 게 이제 B항이었는데, 그 위에 비해서 적합한 다층으로 압출 성형, 그러니까 레이어를 이제 테이블 이렇게 감아서 절연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이제 우리 절연선처럼 동선에다가 사출을 해서 그렇게 절연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좀 그 사출 기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두꺼워지겠죠. 대체적으로 그 필름을 이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니면은 이제 나선상으로 씌워진 절연물,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부속사 L의 시험에 통과한 배선. 3중 절연선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성형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나선상으로 씌워진 절연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 3중 절연선을 해서 하더라도 부속사 L의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부속사 L에 이제 뭐 내전압 시험이 있거든요. 뭐 지그를 사용해서 내전압 시험을 1.6배 정도 해봐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자, 2번 다층으로 압출 성형되거나 나선상으로 씌워진 절연물, 이 경우 완성된 배선만을 시험할 수 있다를 가지고 부속사 L의 시험에 통과한 배선, 도선에 적용한 구조의 최소 층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그래서 기본 절연이 있어야 되고, 보조 절연, 또 이제 강화 절연. 여기서 씌워진 그 얘기는 이제 뭐 그 랩핑된 이게 이제 싼 거죠. 이제 압출 성형은 잘 쓰진 않고 씌우는 거죠. 랩핑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기본 절연, 보조 절연, 강화 절연을 유지하고 부속사 L의 내전압 시험을 만족을 해야 돼요. 1.6배 내전압 시험을. 이 밑에 아마 그 내용이 나올 거고요. 보면은 D와 E,
모드에서 나선상으로 씌워진 절연물에 대해 층 사이의 연면거리가 표 10이나 또는 표 16의 허용값보다 작은 경우 층 사이의 경로를 접착 결합으로 밀봉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레이어를 이렇게 랩핑을 할 때는 이제 적층을 충분한 상태로 적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층 사이에 연면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뭐 접착 결합을 해야 되는데, 접착 결합을 하면은 뭐 다른 추가적인 시험들이 접착한 부분에 대한 그 세멘트 시험들이 있어서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비교 3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재료의 한 개 층을 50% 초과하여 겹쳐 감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 그림을 하나 좀 보면, 여기 트랜스포머 감는 동영상인데요. 이거 한번 보면 이제 가운데 이제 그 빨간 선 있는 부분이 절반인데, 그 절반을 교차하면서 50%가 넘게끔 이렇게 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감으면 절연을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절연 배선 또는 한 개의 나선과 한 개의 절연 도선이 건설 부품의 내부에서 접촉하고 45도에서 90도의 각도로 서로 교차하고 건선 장력을 받을 경우 기계적 응력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 보호는 예를 들면 절연 슬리브 또는 방막 재료를 사용하여 물리적 분리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절연 층수의 2배를 사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트랜스포머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쪽 단자와 뭐 세컨더리 쪽 단자 있어야 이제 전원을 넣고 빼고 하겠죠. 이렇게 다 입출력이 있는데, 와인딩을 감고 이제 종말 처리를 해서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 건데, 나오다 보면 이제 와인딩 한 방향을 수직으로 또는 45도 이상 꺾으면서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서로 와이어가 이제 라운딩 와이어이기 때문에 서로 눌릴 수가 있어요. 얘네 같이 감겨 있는 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만 이렇게 쭉 감겨 있으면은 아래 위 적층 와이어끼리 힘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는데, 요 끝이 나가야 될 때, 뭐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나가야 될 때 꺾어야 되기 때문에 라운딩 돼 있는 게 서로 수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꺾더라도 45도 이상 이제 라운딩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접촉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절연이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말 처리할 때는 여기다가 절연 튜브를 넣어서 뭐 수직이나 45도 이상 꺾어서 나오더라도 접촉 압력이 생기지 않게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완성 부품은 8.8.3절의 내전압, 적절한 시험 전압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내전압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동작 전압 봐서 내전압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 내전압에 견뎌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적합성은 검사 및 측정에 의해 또한 적용할 경우 부속서 L에 규정한 바와 같이 확인한다. 그러나 재료 데이터 시트에 의해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부속서 L의 시험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3중 절연선을 이제 보통 UL 기관에서 UL 인증을 보통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안전성에 대한, 재질에 대한 안전성을 많이 확보한 상태로 판매를 해요. 3중 절연선을. 그래서 그 인증 정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런 부속서 L에 시험을 추가로 하지 않고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속서 L을 좀 잠깐 보면 제목 자체는 삽입 절연 없이 사용하는 절연 권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절연 시트나 이제 필름을 써서 절연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닌 거죠. 그냥 3중 절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 절연, 보조 절연, 이중 절연 또는 강화 절연, 요거를 와이어 자체가 이제 직접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는 0.05에서
5.0mm까지 원형 권선 라운딩 와이어를 대상으로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 대체 시험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MOOP일 때 얘기고, MOPP는 이제 여기를 따라서 시험을 해야 돼요. 내전압 시험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강화저련 같은 경우는 이제 6000V까지 지금 해야 됩니다. 6000V면은 이제 보통 3000, 4000V 강화저련 내전압 시험을 하는데 6000이면 되게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안전율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도 열악한 조건 하에서 장력을 주고 내전압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적합 날 가능성도 크고, 예, 그래서 인증난 3중절연선을 쓰면 별도의 이제 부속사 1번 시험은 뭐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883절 내전압. ME 기기의 고체 전기 절연물의 절연 강도는 표 6에서 규정한 시험 전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안전 기능을 가지는 절연물만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 내전압은 절연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능적인 이제 회로나 이런 데다가 내전압 시험을 하면 고장납니다. 이제 목적 자체를 벗어난 시험을 하면 좀 시험 신청인한테 폐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전압 시험은 잘해야 됩니다. 적합성은 표 6에서 규정한 시험 전압을 1분 동안인가요? 확인한다. 3000V, 4000V를 1분간 가하란 소리인데, 이게 또 내전압이 금방 0.1초 만에 상승하는 게 아니다 보니, 또 사람이 돌리다 보니 올리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한 1분 10초 정도 보통 세팅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올리는 시간을 더해서. 내전압 시험은 이제 언제 하냐? 일단 이제 그 습도 전처리 5.7절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93% 48시간 이제 이렇게 내습 시험을 해서 제품이 이제 습도가 높은 상태로 내전압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드라이한 상태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겠죠, 저런 성능이. 그 상태에서 내전압을 시험한다. 또 어떤 때 이제 시험을 하냐면, ME 기기의 전원을 끊고 필요한 멸균 처리 절차 및 사용 설명서 참조 직후. 그러니까 멸균 처리 절차 직후. 멸균 처리하면은 이제 뭐 이온가스 멸균을 하던 뭐 증기 멸균을 하던, 근데 뭐 전자제품은 대부분 이온가스 멸균을 하니까요. 멸균한 상태에서 이제 공기로 절연을 하고 있었는데, 공기가 이제 어떤 가스 성분에 의해서 절연 재질의 내전압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멸균 후에도 시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1.1절 과온 시험, 온도 상승 시험하고도 뜨뜻한 상태에서 안전상태 가동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 내전압 시험을 한번 또 합니다. 이제 보통 절연 재질이 이런 케미컬한 영향을 받았을 때, 습도의 영향을 받았을 때, 온도가 뜨끈뜨끈해졌을 때 보통 절연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초기에 시험 전압의 절반 이하의 전압을 인가하고 10초 동안 시험 전압까지 서서히 올려 1분 동안 유지한다. 그 후 10초 동안 시험 전압의 절반 미만까지 서서히 내린다. 10초 동안에 전압을 이제 서서히 올립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유지하고, 보통은 이제 자동으로 끊어져요. 이제 뭐 자동으로 이제 전압이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 됩니다. 시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시험 전압은 절연물에 대한 내전압 스트레스가 정상 사용에서 발생하는 것과 적어도 같은 파형 및 주파수를 가진다. AC 전원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면 시험 전압은 이제 AC로 하면 됩니다. 50Hz, 60Hz 되겠죠. 예. 그리고 시험 중인 절연물에 대한 내전압 스트레스가 감소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 시험 전압의 파형 및 주파수는 정상 사용에서 인가된 전압과 다를 수 있다. 절연물에 대한 내전압 스트레스가 떨어지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등 이상의 어떤 시험 조건이라면
이제 내전압 시험 뭐 주파수나 파형을 좀 변형할 수도 있다. 뭐 AC/DC 뭐 바꿔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시험 전압을 뭐 가능하다. 동등 이상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게 확인이 된다면 사용해도 좋다. 다음, 정상 사용에서 해당 절연물에 인가된 전압이 비정연파 교류인 경우 시험은 50Hz 또는 60Hz 정연파 시험 전압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입력 전압을 비정연파 교류로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드문 경우죠. 병원은 보통 안정적인 상용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비정연파 교류를 받을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의료 장비의 입력을 좀 전압을 좀 높여서 주파수를 조금 더 높이거나 받아야 되는 경우, 별도의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Hz의 300V 전압을 받는 의료기기다. 그러면 50Hz, 60Hz 상용 전원의 주파수와 전압하고 좀 다르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전압 시험기가 100Hz 뭐 이렇게 없으니까 보통은 50Hz, 60Hz 시험 전압으로 시험을 한다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교류 시험 전압의 첨두값과 같은 직류 시험 전압을 사용할 수 있다. 뭐 AC를 사용하는 상용 전원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라고 했을 때 뭐 AC로 내전압 시험을 해서 좀 의심이 가거나 한번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DC로 시험을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할 거는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이제 뭐 상용 전원의 AC 파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16.37ms/s니까 60Hz 파형이네요. 60Hz 이제 이렇게 전원이 있는데, 이거 DC 등가 회로로 이제 하려면 RMS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AC 그 50Hz, 60Hz AC 요 전압, 피크 전압 170V에 170V를 루트 2로 나누면 이제 RMS가 되면서 115V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DC하고 등가예요. DC로도 115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C 170V 피크 전원은 DC로 말하면 이제 115V D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MS로 환산하면 DC 등가니까. 근데 이거 AC 전원을 받고 있던 의료기기의 내전압을 AC로 하면 되는데 이만저만해서 DC로 시험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RMS 계산된 115V로 내전압 시험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요 피크에 해당하는 DC 값, DC 170으로 시험을 하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교류 시험 전압의 첨두값과 같은 직류 시험 전압, 그렇죠? 예, 첨두값과 같은 직류 전압, 그죠?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절연물에 인가되는 동작 전압에 대한 시험 전압은 표 6에서 규정한 값 이상이다. 예, 그러니까 절연물에 받는 스트레스가 뭐 220V 스트레스다, 뭐 300V 스트레스다, 400V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절연물이 받는 스트레스의 양이 다르겠죠. 220V보다는 뭐 400V 인가됐을 때 스트레스가, 내전압 스트레스가 더 크겠죠. 네, 그래서 그 해당 절연물에 걸리는 동작 전압에 따라서 내전압 시험이 달라진다. 표 6을 참고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B. 시험 동안 절연 파괴는 부족합으로 간주한다. 뭐 당연히 절연이 파괴되면 부족합이죠. 시험 전압을 인가한 결과로 흐르는 전류가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급속히 증가했을 때 절연 파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예, 그러니까 뭐 3km, 4km 이렇게 내전압 시험을 하면 누설 전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제 그렇게 완벽한
절연체는 좀 어렵고요. 시험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대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누설 현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이렇게 작은 그 절연물을 사용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대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연체 사이에. 절연체를 사이에 두고 양쪽 그 도체 상에 이런 정전 용량이 발생할 수 있고, 대전된 정전 용량에 의해서 누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1mA, 2mA 이 정도지, 뭐 이제 절연 파괴가 되면 그 정도로 유지가 안 되죠. 뭐 그냥 급속하게 전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단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절연을 견디는 상황과 절연이 파괴되는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전압 시험기에서 그걸 이제 검출을 해서 이제 안전하게 끊죠. 그 시험 전압을. 그래서 즉 그 절연물은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지 않는다. 코로나 방전 또는 일순간의 섬락은 절연 파괴로 간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섬락 현상이 플래시오버가, 그러니까 이제 절연이 파괴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이제 그 공간 방전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절연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럴 경우는 코로나 방전 또는 일순간의 섬락은 절연이 파괴된 걸로 간주하지 않고, 절연 재질을 관통해서 절연이 파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연 재질 내전압에서 부족함 나면은 이렇게 탄화가 되죠. 이제 구멍이 나고 탑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경로로 구멍이 나거나 타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적부 판정은 명확합니다. 내전압 시험에서. C. 각 고체 절연물을 시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뭐 절연물 구조상 절연물을 일일이 다 시험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장착된 상태로 시험을 하면 제일 좋지만 그 상태로 시험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애미기기 전체 또는 큰 부분을 시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다른 유형 및 레벨의 절연물에 과대한 스트레스를 인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절연에 대한 내전압 시험이 목표인 거지, 그 시험을 위해서 다른 구조물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뭐 내전압 시험을 하려고 이제 어떤 다른 영향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죠. 외부적인 영향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외장 또는 외장의 일부가 비전도성의 표면인 경우 금속박을 사용한다. 금속박의 위치가 절연 내층의 모서리에서 손락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치하도록 주의한다. 적용할 경우 표면의 모든 부분을 시험하기 위해 금속박을 이동시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구강 카메라 시험하는 건데, 이제 외암이 이제 사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 포일을 이렇게 쌉니다. 이거를 이렇게 꽉 이제 밀착을 시켜도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연 테이프로 좀 뜨지 말라고 이렇게 감아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전압 시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필름미터가 이제 여기 10편인데 10편이 지금 필름미터인데, 이것도 이제 뭐 상향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전압 시험을 이제 필름의 그 절연 재질을 지금 내전압 시험하는 건데요. 이것도 포일을 싸서 하면 좋겠지만 구조가 좀 포일을 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뭐 절연 테이프 붙여서 뭐 어떻게 할 만한 구조가 아니에요. 바닥에 까는 그런 이제 시트다 보니까. 그래서 동판을 깔고 그 위에 이제 난방용 필름을 시료를 깔고 그 위에 약간 자중이 있는 이제 쇠판을 얹고, 그리고 도체와 도체 사이에 절연물을 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내전압 시험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시험을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험 중인 절연물이 어느 한쪽 회로는 이들 회로 내의 부품이 시험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접속하거나
또는 단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전원부, 신호 입출력 및 환자 접촉 부위 단자는 시험 동안 각각 단락한다. 전원부 같은 경우는 라이브 뉴트럴을 단락을 하고 이제 내전압 시험을 합니다. 이제 아까 그 저전 다이어그램을 잠깐 보자면 이 라이브 뉴트럴을 단락시키고 그리고 2차 측 이제 10원 내전압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2MOPP에서 여기 이제 다이렉트릭이 4000V 요구사항인데요. 여기를 묶고 뭐 신호든 2차 측이든 묶고 그리고 4000V를 때리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그냥 라이브 따로 뉴트럴 따로 이렇게 때리면 이제 내부 회로가 전이차가 이제 크게 걸리는 부품들이 발생을 해요. 4000V면 되게 높고 거기에 노출되면 대부분 다 파손이 되기 때문에 내전압 시험을 해서 저전 상태를 보려고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요 10원 요 1, 2차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스트레스가 엉뚱하게 걸리지 않도록 단락시켜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 중인 절연물의 양단에 연결된 커패시터, RF 필터 같은 게 브리징 캐패시터라고 하죠 보통. 384-14에 적합한 것으로 인증된 경우 시험 동안 떼어낼 수 있다. 네, 이제 1, 2차 간에 절연 다이어그램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요 10원의 이제 병렬로 이렇게 이제 브리징 캐패시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RF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 노이즈를 이제 뭐 이렇게 좀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384-14로 인증이 난 캐패시터 Y 캐패시터를 썼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내전압 시험할 때 그냥 같이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 전압이 이제 높을 경우에 띄고 해도 좋다. 4000V까지는 3000V까지는 견딜 텐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뭐 견디겠네요. 4000 이론상으로는 6000까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떼고 할 수 있다. 뭐 인증 난 경우 이제 요게 이제 표 6번 시험 전압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제 AC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상용 전원을 쓰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뭐 50Hz나 60Hz나 쓸 텐데 뭐 첨도 동작 전압이 그쵸 AC 시험 전압이 상용 전원을 쓸 때 얘기입니다. 50Hz, 60Hz 1, 2차간을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요 10원이 되겠어요. 요 10원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동작 전압이 이제 여기 걸리겠죠. 재보면 나오겠죠. 재서 10원을 보니까 여기 동작 전압이 RMS 있고 피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피크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339V면 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339V면. 자, 그리고 이게 조작자 보호수단인지 환자 보호수단인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10원은 환자일 때와 조작자일 때가 이제 요구사항이 달라지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냥 환자라고 보면 속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MOPP 이렇게 해놓은 건데 환자라고 보면 이제 뭐 이런 조작자 보호수단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 환자 보호수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339였으니까 여기 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원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4000V가 되겠습니다. 4000V. 여기도 보면 여기 내전압이 4000V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원에 양단을 이제 이렇게 라이브 네트로 쇼트하고 2차 측 회로 쇼트하고 4000V를 인가하는 거예요. 1분 동안. 동작 전압이 높을 수도 있어요. 높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00V라고 해볼까요? 피크 500V면 여기죠. 그러면 전원으로부터니까 이렇게 계산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첨도 동작 전압이 지금 이제 U니까요. 요게 루트 2를 곱하고 아까 그 500V로 가정을 했죠. 그러면 500V에 500 곱하기 루트 2 1.414 1.4142
이제 707 정도 나오죠? 거기에 1500을 더합니다. 더하기 1500은 예, 한 2200 되고요. 그걸 2배를 합니다. 곱하기 2 그러면 한 4400, 4450V 정도? 그쵸, 4000V에 비하면은 더 올라가죠. 4500까지 올려보면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쭉 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동작 전압에 따라서 상용 전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시험을 이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첨도 동작 전압이 V피크 AC로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하고 그거를 이제 DC로 좀 전환해서 하고 싶다. 피크 맞춰서 DC 하라 그랬으니까 DC로 내전압을 하고 싶다. 예, 그러면 DC로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 AC로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DC로 내전압 시험을 할 수도 있어요. DC가 더 열악한 시험이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으니까 대체해서 시험해 볼 수 있어요. 표 7은 조작자 보호 수단에 대한 시험 전압이고요. 조작자는 이제 환자 시험 전압보다 좀 낮죠. 예를 들어서 아까 339V 한번 볼까요? 339V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1, 2차가 아니면은 2MOP여야 되니까 2328V가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이 C번을 그냥 이제 2MOPP를 안 하고 2MOOP로 한다. 그러면 이게 4000V가 아니고 몇 볼트요? 2328V가 되는 거죠. 예, 많이 낮은 거죠. 예. 1MOP는 이제 더 낮겠죠. 2MOP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8.8.4절 배선 절연물 이외의 절연물 8.8.4.1절 기계적 강도 및 내열성 ME 기기의 예상 사용 수명 동안 절연 칸막이 벽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절연물은 내열성을 유지해야 한다. 난해한 재질을 사용해야 돼요. 열에 녹아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절연이 파괴가 되면 안됩니다. 적합성은 ME 기기의 검사 및 설계 문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음 시험과 함께 유형관리 파일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이제 습을 먹는 절연 재질이 있으면 안되겠죠. 종이 같은 경우가 아마 이제 건조할 때는 절연이 잘 돼요. 종이도. 그런데 습을 먹으면 절연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름 종이 같은 경우로 이제 절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또 내전압, 그쵸. 내전압도 문제가 없어야죠. 당연히. 기계적 강도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기구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되는 거라면 위험관리 파일 상에서 위험 분석을 해보니 확실히 기계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게 없다. 기준치 이하다. 약하다. 그러면 기계적 강도가 낮은 재질이어도 내습성이나 내전압에 견딘다면 사용할 수 있겠죠. 기계적 강도는 예외가 되더라도 내습성, 내전압 견뎌야 되고 또 이제 내열성, 온도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열성 시험을 해봅니다. 볼프레셔 시험을 해보게 되는데요. 외장 부분 및 기타 외부 절연물 부분에 대해 그것의 분량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볼프레셔 시험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한다. 사출로 되어 있는 외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재질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안에 위험 전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수단으로 감전이나 이런 보호수단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그럴 목적으로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장이. 그렇기 때문에 외장에 대한 내열성은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유연성 코드 및 세라믹 재료의 기타 외부 부분의 절연물을 제외하고 외장 및 절연 재료의 기타 외부 부분은 그림 21의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볼프레셔 시험을 적용한다.
시험하기 위한 부분에 표면을 수평으로 넣는다. 지름 5mm의 강구를 이용하여 20N의 힘으로 표면을 누른다. 이제 한 2kg 정도로 누르는 거죠. 2kg 하중으로 누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은 온도 챔버 안에서 온도 75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또는 기술 설명서에 기술된 주의 온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 11.1의 시험 동안 측정한 재단 재료의 해당 부분의 상승 온도를 더한 온도 중에서 더 높은 온도에서 수행한다. 외화함의 사양서를 보니 80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변형이 간다. 이런 사양서를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80도에 이제 외함을 이제 시험 온도 상승 시험 때 쟀더니 20도 정도가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은 그 사양서의 80도와 요 상승분 20도를 더하면 100도죠. 그래서 100도에서 시험을 하든지 볼프레셔 시험을 하든지 75도에서 시험을 하든지 하는 건데 여기서는 더 높은 온도, 다시 말해서 75도가 아니고 100도에서 시험을 해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 시험을 해봐야 더 높은지 75도보다 더 높은지 안 높은지 알 수 있겠죠. 이제 뭐 사양서만 봐도 사양서가 80도였으니까 75도보다는 높게 시험을 해야 되겠죠. 최소 80도인데 또 온도 상승분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해져야 되니까 75도보다는 높게 시험을 한다는 거는 사양서만 봐도 온도 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죠. 다만 정확한 볼프레셔 온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온도 시험을 해봐야 돼요. 결국은 1시간 후에 강구를 제거하고 강구에 의해 발생한 흠의 지름을 측정한다. 흠이 지름 2mm를 초과하는 경우 부족합니다. 요 볼프레셔 시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이제 125도 그 볼프레셔 시험을 한 경우인데요. 여기 이제 요 다이를 갖다가 놓고 다이 위에 이제 시편을 놓고요. 그 다음에 서머커프를 시편 바로 밑에 이제 구멍을 내서 온도를 잽니다. 이제 이게 한 2kg, 20N의 이제 무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5mm짜리 직경 그 볼로다가 시편을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고 여기 옆에 온도 컨트롤러가 있죠. 이렇게 온도 컨트롤러로 125도를 맞춰놓고 이제 시험을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자국이 남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자국이 나오면 이걸 이제 현미경으로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경이 이제 2mm 이상 자국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 0.8mm 정도 지금 나오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B. 전원부의 비절연 부분을 지지하는 절연 재료 부분에 대해 아까 이제 A번은 그냥 외장이었고 이제 B는 이제 충전부 지지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플러그 핀 이런 거 다 충전부 지지물이고요. 커넥터, 그러니까 전원 라이브 뉴트럴 넣는 커넥터, 그것도 핀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출은 다 이제 충전부 지지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분량이 ME 기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볼프레셔 시험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얘는 이제 그 충전부를 직접 지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5도를 들어갑니다. 시험이. 이제 온도 시험을 해서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125도보다 더 높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125도를 넘진 않는데, 그래서 보통 충전부 지지물은 125도에서 합니다.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 세라믹 재료 부분, 정류자의 절연물 부분, 브러쉬 캡 및 기타 유사한 것, 그리고 강화전원으로서 사용되지 않는 코일 포머에 대해서는 시험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 가소성 수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을 받았을 때 변형이 돼서 절연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높이 올라가서
변형이 이제 안 되다가 결국은 타버리는 재질들은 이제 열 경화성이에요. 변형되고 그러진 않죠. 그냥 너무 올라가면 그냥 타버립니다. 또 이제 세라믹? 이것도 이제 뭐 성형물은 아니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누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성형품에 대해서 열 가소성 부품들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비고 열 가소성 재료에 대한 보조 절연 및 강화 절연에 대해서는 13.1.2절을 점재라. 열 가소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8.4.2절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보호수단의 절연 특성 및 기계적 강도는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가 8.9절의 규정값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 수준으로, 그죠? 절연거리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건 보호수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미기기 내부에 있는 부분들의 마모로 발생한 먼지에 의해 또는 오염물의 축적기에 기인한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보호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이제 먼지가 쌓이는 구조도 있고, 열화되다 보면 안에 이제 열에 약한 부품들이 먼지가 날리기도 해요. 또 이제 뭐 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 된다. 단단히 굳지 않은 세라믹, 유사 재료 및 비드 자체는 보조 절연 또는 강화 절연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형상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전기가 통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제 절연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발열도체가 삽입되어 있는 절연 재료는 한 개의 보호수단으로 간주해도 좋지만 두 개의 보호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발열도체면은 이제 히터죠, 히터. 히터 같은 경우는 열을 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이제 그 절연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라믹 가루를 써서 틀 안에 넣어서 열선이 이제 외부하고 닿지 않도록 절연을 하는데 그 절연이 뭐 두 개의 보호 수단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히터가 들어가는 제품은 이중 절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기 오븐, 그 다음에 뭐 밥솥, 밥솥. 그러니까 이제 히터를 사용하는 것들은 접지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보호수단을 두 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호 접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발열 도체가 있는 경우에. 그 의료기기도 히터가 들어가면은 이제 아주 약한 히터 해서 이제 막 감싸는 경우가 아니면 열을 진짜 내서 뭘 하려는 목적이었으면 접지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히터가 두 개의 보호 수단으로 절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적합성은 검사, 측정에 의해 확인하고 천연 라텍스 고무는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천연 라텍스도 뭐 절연 재질이긴 하죠. 근데 이제 산소에 노출되면 부스러기가 되는 현상, 그러니까 열 경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산소 가압 환경에서 천연 라텍스 고무의 부분을 노화한다. 샘플을 유효 용량이 샘플 최적의 적어도 10배인 산소 용기 안에 자유로이 매단다. 압력 용기에 압력 2.1 메가파스칼, 순도 97% 이상의 상업용 산소를 채운다. 샘플은 온도 70도의 용기 안에 96시간, 4일이네요. 4일. 4일 동안 70도에 두고 직후 샘플을 용기에서 꺼내 실온에서 적어도 16시간 동안 방치하고 샘플을 이제 육안으로 봐서 크랙이 있으면 부족함. 그쵸? 크랙이 있으면은 절연이 안 되는 거죠. 자, 볼 프레셔 시험기는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구가 이제 반지름이 2.5이기 때문에 5mm짜리 구를 이제 보통 여기 용접을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 시료가
여기 밑에 있고, 이걸 받아주는 이렇게 지지대가 있고, 지지대에 이제 서머컵을 꼽아서 온도 확인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